동아시아 역사는 문자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어떤 문자들이 있나요, 대체? 예, 동아시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과연 어떤 문자들이 다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동아시아에도 문자가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예. 이걸 감사 그림으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의 요시케 고우치라는 분이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 가로로 있는 게 사라진 문자들인데 거란 문자도 지금 저 사라진 문자 중에 하나죠. 예.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이제 한글 한자를 중심으로 그렇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문자들도 예를 들어 몽골 문자라든지 티베트 문자, 러시아 문자 같은 게 그대로 살아있고 예. 나머지 대부분이 한자 외에는 다 이제 사문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 그럼 이런 시기적으로는 이 글자들이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이 문자들이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 문자들은 대부분 7세기 정도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티베트가 이제 티베트 문자가 예. 제일 먼저 됐는데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문자들을 조금 이제 화면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티베트의 사원에 그 새겨진 티베트 문자인데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에 지금 그 알려진 문자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것 중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투르크 문자인데 돌골 문자라 그러죠. 예. 이게 오르온강이 이제 몽골에 있습니다. 예. 희한하죠. 돌고래, 그러니까 돌고래 원 발상지가 발상지 중에서 중심지가 몽골 오르온강 근처랍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역사는 몽골의 오르온강에서 출발한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굴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가 상당히 서양 문자 비슷해 보이죠. 이 룬 문자 계통이라는 건데 이거는 뭐 시기적으로는 이게 8세기인가요? 이게 한 그 정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한번 다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한번 제가 화면으로 어떤 문자들이 있다 이건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게 그 저쪽에 중국의 서쪽에 있는 쿠차 지역입니다. 쿠차 지역에서 발굴된 위구르 문자 유적인데요. 그 오른쪽은 이제 필기체로 좀 써놨으니까 좀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왼쪽을 한번 보시면은 저 문자 그 문자가 작아서 구분이 될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얼핏 보면은 야 지금 현재 몽골에서 쓰고 있는 문자하고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이게 위구르 문자입니다. 바로 몽골 문자가 이 위구르 문자를 차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 나온 게 거란 문자입니다. 거란 문자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이 있겠지만 왼쪽 편에 게 거란 대자고요. 먼저 만들어졌다 해서 거란 대자입니다. 뒤에 만들어졌다 해서 거란 소자고. 그런데 거란 대자는 하나하나가 뜻글자처럼 형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란 소자는 저게 한글처럼 이렇게 자소들을 몇 개 붙여가지고 모아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알파벳으로. 예,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게 이 동일한 내용을 오른쪽에 저 거란 소자 2 돼 있죠. 저기는 보면은 제일 첫 줄에 있는 저게 뭔가 하면은 저 선의왕후 애책입니다. 선의왕후 애책이란 글을 이렇게 나눠서 그 자소를 하나하나 분리시켜 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김할 때 기역과 이와 미음을 이렇게 하나씩 떨어뜨려 쓰는 것과 동일한 식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저래 거란 소자는 저렇게 분해가 가능한 거구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서하문입니다. 서하문은 거의 한문 형태인데 한문보다 더 복잡합니다. 상당히 보기만 해도 좀 서로 이제 글자들이 비슷비슷해 보이죠. 이런 게 이제 2천 몇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같은 한문 글자 비슷한데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죠. 이게 여진 문자입니다. 여진. 이건 이제 거란 문자, 거란 대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은 아까 이제 위구르 문자에서 봤던 그 문자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몽골 문자군요. 그러면? 몽골 문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징기스칸 때 만든 게
위구르식 만든 게 아니죠. 이제 차용해서 예. 위구르식 몽골 문자라 그럽니다.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징기스칸의 후손이죠. 쿠빌라이 때 새로운 문자를 도입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기존의 그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가지고는 다른 나라의 언어 표현을 제대로 예. 옮겨 적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세계 제국을 운영하는 데는 뭔가 새로운 문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예. 팍파라는 이제 승려가 새로운 그래서 이제 팍파 문자라 그럽니다. 예. 이게 우리 보통 이제 파스파 문자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문자가 있는 겁니다. 예. 몽골 시대는 이게 팍파 문자가 우리 고려 시대 때도 우리 공문서로도 왔어요. 예. 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뭐 충렬왕, 충선왕 이럴 때는 그 원나라 제국의 부마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가 우리 한반도 고려의 관료의 고위 관료들은 직접 임명장을 보냅니다. 예. 이게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몽골 문자로 보낸 임명장이네요. 그렇죠. 예. 예. 저 선명이라는 게 황제가 고위 관료에게 보내는 이제 임명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주 문자인데요. 만주 이제 청나라도 그 위구르식 몽골 문자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이게 지금 왼쪽이 몽골 문자고 오른쪽이 만주 문자인데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언뜻 보기에 비슷하네요. 예, 똑같습니다. 이게 노골대라는 건데 노골대가 뭔가 하면은 이제 조선 시대 때 외국어 학습을 위한 학습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어에 대해서도 노골대가 있고 이 몽어, 청어는 이제 만주어죠. 이렇게 노골대들이 다 이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동일한 내용. 저기 보면은 큰형아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거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하니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동일하게 그 내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몇 권의 노골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어떤 위구르식 몽골 문자가 위구르 문자가 몽골까지 나중에 이제 그걸 거쳐서 만주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언제 시기적으로 언제 나왔냐? 그 티베트 문자가 7세기 중엽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네요. 그렇죠. 예. 7세기 중엽이라면은 뭐 600 몇 년 이럴 예. 때인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투르크 문자와 위구르 문자. 그 다음에 이제 10세기 초에 한 920년입니다. 920년에 이제 아까 이제 거란 대자가 나오고 곧이어서 그게 이제 불편하다 그래가 거란 소자를 만들어 같이 다 병행해서 땄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또 이제 서한 문자가 나옵니다. 예. 근데 또 이제 100년 있다가 여진 문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00년 있으면 몽골 문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문자라는 게 그 국가의 상징입니다. 그렇겠죠. 예, 민족의 상징이고 국가의 상징인데 100년 정도 있으면 권력의 무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문자가 등장한다. 예.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북방민족의 경우에는 이 문자의 역사를 보면은 그 국가의 역사가 보인다. 예.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7세기 중엽부터 문자의 어떤 그 창제 역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 이렇게 다양한 민족에서 다양한 국가가 이렇게 문자를 만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문자를 각 이제 국가들의 문자를 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 시대에 와서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는데 예. 문자를 만든 이유가 문자가 바로 이 주로 이제 그 중원 국가와 같이 이제 힘을 겨루는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 만들어졌는데 예. 사실상 중원 국가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한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상징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황제가 나중에 이제 좀 다시 한번 서하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하가 처음에 이제 탄생이 됐을 때 서하의 동쪽에는 이 요라는 굉장히 이제 거란 굉장히 거대한 그 당시만 해도 그 거란 같으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북송이 있었죠. 예. 이렇게 이제 서로 삼각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하의 황실은 자기들이 삼각 구도를 형성하면서 대등하게 있으려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때 이제 문자를 이 사람들이 내세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정치, 외교,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기 민족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중국, 그러니까 중원이란 중원 국가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쉽게 동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별도 이제 문자라는 상징점이 예.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또 자기들한테 안 맞습니다. 이제 그 한자가, 우리도 그 한글을 만든 이유가 한자가 그동안 굉장히 오래 써왔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그 백성들에게 잘 안 맞고 우리 말에 결국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예. 그러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이제 한글을 만드신 이유도 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 만든 나라들이 소리 글자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자처럼 그런 뜻 글자하고는 그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 예. 그래서 한자는 사용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소리 글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화 글자 말고는 대부분이 전부 다 소리 글자들입니다. 아. 물론 이제 여진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양쪽이 좀 섞여 있긴 한데 그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이 조금 전 이제 서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뭐 정치 외교적으로 좀 활용한 사례도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서화가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입니다. 예. 서화란 게 중국 사람들도 서화를 잘 몰라요. 근데 서화가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 요나라하고 저 송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예. 약간 조금 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래 있으면서 이 나라는 조그맣지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저 서하의 그 지도자는 그 당시 이제 이원호라는 똑똑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예. 원호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인가? 예.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이 요나라도 맞서고 그 송나라와도 맞설 수 있는 이 삼각 체제를 원했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선 송나라에다가 그걸 합니다. 내가 황제가 될 거니까, 예. 서하죠. 하나라의 황제가 될 거니까 황제로 책봉을 해달라, 인정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는 펄쩍 뛰죠. 예.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시성은 당나라 때 당 정부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 난도 제압하고 황소의 난도 제압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서하가. 그런 여러 가지 공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나라 황실에서 준 성이다. 우리 이씨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율령 체계나 법 체계를 다 갖추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우리가 만든 훌륭한 문자가 있다. 이게 있으면 우리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황제 되겠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 안 그래도 송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요나라한테 휘둘려 가지고 매년 세패를 바치고 막 꼼짝 못 하고 있던 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조그만한 서하까지도 와서 자기들을 압박을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서하를 정벌하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도 보시면은 이 북송의 국경이 절반은 요나라, 예. 절반은 서하. 서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하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매번 패합니다. 아, 송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수년간 전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쪽에다가 화친 요청을 합니다. 서하에다가. 너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 이제 전쟁 그만하고 그 다음에 국경선도 너가 지금 있는 쪽을 그대로 해가 국경선으로 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세패를 바칠 테니까 황제라는 말은 쓰지 마라. 예.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들도 물러선 거죠. 송나라도. 근데 이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내가 황제가 되려고는 싸웠는데. 예. 그래 쭉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하도 조금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
표현의 자기들 말로 황제라는 말을 이 광하 조문에 써놓는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들 표현은 올졸이라는 건데 올졸은 서하어로 황제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황제라고 안 쓰고 한문으로 올졸이라고 쓰겠다. 예. 그렇게 써가지고 이 서하국의 올졸과 송나라의 이 황제와 이렇게 이제 강화회담을 맺는다는 식으로 강화문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나라의 황제도 아 그럼 좋다. 그렇게 양쪽이 다 합의를 해가지고 매년 이제 세배를 바칩니다. 은 5만 양, 뭐 비단 13만 필, 뭐 등등 해갖고 엄청난 양을 매년 이제 하나라한테 송이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송이 해서 오히려 하나라한테. 그렇죠. 서하에 예. 보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 강력한 두 국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매년 그 돈으로 평화를 사는 그런 기간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